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남김없이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마치 내 감정이 상대방을 위한 연료로 쓰이는 것처럼 만날수록 공허해지는 관계를 경험해 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가 그들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던 공감 능력자를 극한으로 몰아붙인 뒤 오히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기로 결심한 것, 즉 노 콘택트를 선언한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마지막 힘을 다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스펀지가 되어주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그만두기로 선언한 순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환상의 성 전체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인이 마침내 이제 그만 이라고 말했을 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자신의 뒤틀리고 공허한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해주던 유일한 존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통제와 찬사, 그리고 비대해진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 플러그를 뽑아버린 순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유지시켜주던 에너지원의 죽음이었습니다. 본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베푸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그리고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조건 없이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관계를 중시하고 정이라는 깊은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이러한 성향은 더욱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당신의 따뜻한 공감 능력과 깊은 정을 자신의 생존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어둠 속에서 등을 돌릴 때 나르시시스트는 홀로 남겨진 어둠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끝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며 더 이상 응답 없는 통제의 유령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 콘택트가 가진 힘입니다. 그것은 기생충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수없이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차가웠나? 너무 가혹했나? 하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구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주기 위해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 당신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 다녔던 단 한 가지, 바로 텅 빈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차마 들여다볼 수 없었던 진실의 거울일 뿐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당신의 반응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 모든 논쟁, 필사적인 해명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의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중요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분노하면 그들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분노는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엮여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존재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더 세게 찔러보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그것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려고 하면 거짓 약속으로 당신을 다시 유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혼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오보다 무관심이 그들을 더 두렵게 합니다. 증오는 여전히 관계의 한 형태이지만 무관심은 그들에게 존재의 소멸, 즉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는 스크린이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의 모습이었고 당신의 관심은 그들의 화폐였으며 당신의 인정은 그들의 텅 빈 자아를 지탱하는 동아줄이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사라지자 그들의 거짓된 자아는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설명을 멈추고 노력하기를 멈췄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들어본 가장 크고 명확한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명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꿰어내려 할 것입니다. 분노, 죄책감, 거짓된 연약함 등 감정적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링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그 어떤 무기도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닻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당신의 감정적 존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드러움과 관용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드러움은 더 이상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우적거리고 발악하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당신의 무반응은 그들의 통제력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목적까지도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이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는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 위에 스스로 서본 적이 없기에 그들은 무너집니다. 당신의 빛이 사라지자 자신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며 무너집니다. 당신의 반응이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환상을 지탱하던 기반이었음을 깨닫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반은 사라졌습니다. 노 콘택트는 나르시시스트의 생명줄인 통제를 끊어버립니다. 통제는 그들의 마약이었고 당신은 그 마약의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원한 게 아닙니다. 지렛대를 원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버튼이 무엇인지, 무엇이 당신을 무너뜨리는지 알아내서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잊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지배를 위한 조용한 전쟁이었고 모든 달콤한 말에는 갈고리가 숨어 있었으며 모든 사과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보다 세 걸음 앞서 당신의 표정을 읽고 당신의 다음 행동을 계산하며 당신의 감정을 비틀어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현실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당신이 모를 때 그들은 스스로 진실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게임이었고 그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 콘택트를 시작했을 때 당신은 단순히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시스템 전체의 전원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조종에 동력을 공급하던 코드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침묵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박입니다. 그들은 침묵에 죄책감을 씌울 수 없고 침묵과 논쟁할 수 없으며 벽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물어집니다. 즉시는 아니더라도 필연적으로 무너집니다. 통제력을 잃었고 당신은 다시 돌아와 그것을 건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 없이는 체스를 둘 수 없는데 당신은 이미 체스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버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잔인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는 그들이 당신이 결코 찾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공허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얻으려 노력하지 않았던 선물이었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의 혼돈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내려앉으면 그들이 묻어두었던 수치심과 죄책감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대신 그들은 더 심하게 비난하고 더 깊이 증오하며 더 빠르게 추락합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거나 당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는 등 자신의 머릿속 소음을 잠재우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에너지가 채워주던 빈자리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 공감인의 에너지는 대체 불가능하며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공감인에게는 나르시시스트가 갈망하고 소비하는 희귀한 치유의 기운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들어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저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지 않은 상처까지도 느꼈습니다. 그런 에너지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주었던 것을 줄 사람이 100명은 더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배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흔하지 않으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절대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거나 조건을 걸고 베풀거나 그들의 감정선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너질 때 당신이 어떻게 위로해 주었는지, 폭풍 속에서 어떻게 곁을 지켜주었는지, 떠나야 할 모든 이유를 주었음에도 당신이 어떻게 나타나 주었는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불처럼 타오릅니다. 다시는 그런 것을 얻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했을 때 당신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었던 당신의 방식, 그 방식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 명확함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치유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마다 당신은 돌아왔고 상처를 줄 때마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복종으로, 당신의 충성을 약점으로 착각했습니다. 사랑 폭탄을 퍼붓고 평가절하하고 버리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환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소진되어 갔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말을 멈춘 것이 아니라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춘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무기, 바로 당신의 공감 능력을 내려놓았습니다. 노 콘택트는 복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정신이 그들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은 그들의 전략 전체에 충격파를 보냅니다. 이제 문은 닫혔고 대본은 불탔으며 무대는 텅 비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희망에 기댈 것이라 믿었습니다. 당신의 연민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기를 거부했던 마무리를 스스로에게 선물했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통제력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무적이라는 환상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그들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성장과 명료함, 그리고 잠재력보다는 평화를 선택한 당신의 결정을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 순환을 깨뜨리는 것은 그들이 결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다. 고통스러운 한 챕터였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챕터를 다시 읽는 것을 멈췄을 때 그들의 캐릭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을 잃어서가 아니라 영원히 통제할 것이라 믿었던 그 게임의 순환 자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에너지 공급을 중단했을 때 그들의 모든 환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지만 실은 소유욕이었습니다. 열정이라 불렀지만 실은 조종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진실을 깨닫는 것이 그들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순환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을 통해서만 존재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그리워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대상, 에너지를 공급받던 대상,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공감인에게 접근할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패턴을 넘어 자기 자신을 선택한 그 순간 당신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남김없이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마치 내 감정이 상대방을 위한 연료로 쓰이는 것처럼 만날수록 공허해지는 관계를 경험해 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가 그들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던 공감 능력자를 극한으로 몰아붙인 뒤 오히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기로 결심한 것, 즉 노 콘택트를 선언한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마지막 힘을 다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스펀지가 되어주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그만두기로 선언한 순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환상의 성전체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인이 마침내 이제 그만 일하고 말했을 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자신의 뒤틀리고 공허한 정체성의 의미를 부여해주던 유일한 존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통제와 찬사, 그리고 비대해진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 플러그를 뽑아버린 순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유지시켜주던 에너지원의 죽음이었습니다. 본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베푸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그리고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조건 없이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관계를 중시하고 정이라는 깊은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이러한 성향은 더욱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당신의 따뜻한 공감 능력과 깊은 정을 자신의 생존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어둠 속에서 등을 돌릴 때 나르시시스트는 홀로 남겨진 어둠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끝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며 더 이상 응답 없는 통제의 유령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 콘택트가 가진 힘입니다. 그것은 기생충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수없이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차가웠나? 너무 가혹했나? 하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구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주기 위해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 당신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 다녔던 단 한 가지, 바로 텅 빈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차마 들여다볼 수 없었던 진실의 거울일 뿐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당신의 반응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 모든 논쟁, 필사적인 해명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의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중요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분노하면 그들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분노는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엮여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존재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더 세게 찔러보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그것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려고 하면 거짓 약속으로 당신을 다시 유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혼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오보다 무관심이 그들을 더 두렵게 합니다. 증오는 여전히 관계의 한 형태이지만 무관심은 그들에게 존재의 소멸, 즉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는 스크린이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의 모습이었고 당신의 관심은 그들의 화폐였으며 당신의 인정은 그들의 텅 빈 자아를 지탱하는 동아줄이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사라지자 그들의 거짓된 자아는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설명을 멈추고 노력하기를 멈췄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들어본 가장 크고 명확한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명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꿰어내려 할 것입니다. 분노, 죄책감, 거짓된 연약함 등 감정적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링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그 어떤 무기도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닻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당신의 감정적 존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드러움과 관용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드러움은 더 이상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우적거리고 발악하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당신의 무반응은 그들의 통제력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목적까지도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이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는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 위에 스스로 서본 적이 없기에 그들은 무너집니다. 당신의 빛이 사라지자 자신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며 무너집니다. 당신의 반응이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환상을 지탱하던 기반이었음을 깨닫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반은 사라졌습니다. 노 콘택트는 나르시시스트의 생명줄인 통제를 끊어버립니다. 통제는 그들의 마약이었고 당신은 그 마약의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원한 게 아닙니다. 지렛대를 원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버튼이 무엇인지, 무엇이 당신을 무너뜨리는지 알아내서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잊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지배를 위한 조용한 전쟁이었고 모든 달콤한 말에는 갈고리가 숨어 있었으며 모든 사과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보다 세 걸음 앞서 당신의 표정을 읽고 당신의 다음 행동을 계산하며 당신의 감정을 비틀어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현실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당신이 모를 때 그들은 스스로 진실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게임이었고 그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 콘택트를 시작했을 때 당신은 단순히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시스템 전체의 전원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조종에 동력을 공급하던 코드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침묵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박입니다. 그들은 침묵에 죄책감을 씌울 수 없고
침묵과 논쟁할 수 없으며 벽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물어집니다. 즉시는 아니더라도 필연적으로 무너집니다. 통제력을 잃었고 당신은 다시 돌아와 그것을 건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 없이는 체스를 둘 수 없는데 당신은 이미 체스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버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잔인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는 그들이 당신이 결코 찾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공허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얻으려 노력하지 않았던 선물이었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의 혼돈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내려앉으면 그들이 묻어두었던 수치심과 죄책감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대신 그들은 더 심하게 비난하고 더 깊이 증오하며 더 빠르게 추락합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거나 당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는 등 자신의 머릿속 소음을 잠재우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에너지가 채워주던 빈자리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 공감인의 에너지는 대체 불가능하며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공감인에게는 나르시시스트가 갈망하고 소비하는 희귀한 치유의 기운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들어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저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지 않은 상처까지도 느꼈습니다. 그런 에너지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주었던 것을 줄 사람이 100명은 더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배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흔하지 않으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절대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거나 조건을 걸고 베풀거나 그들의 감정선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너질 때 당신이 어떻게 위로해 주었는지, 폭풍 속에서 어떻게 곁을 지켜주었는지, 떠나야 할 모든 이유를 주었음에도 당신이 어떻게 나타나 주었는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불처럼 타오릅니다. 다시는 그런 것을 얻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했을 때 당신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었던 당신의 방식, 그 방식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 명확함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치유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마다 당신은 돌아왔고 상처를 줄 때마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복종으로, 당신의 충성을 약점으로 착각했습니다. 사랑 폭탄을 퍼붓고 평가절하하고 버리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환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소진되어 갔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말을 멈춘 것이 아니라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춘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무기, 바로 당신의 공감 능력을 내려놓았습니다. 노 콘택트는 복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정신이 그들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은 그들의 전략 전체에 충격파를 보냅니다. 이제 문은 닫혔고 대본은 불탔으며 무대는 텅 비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희망에 기댈 것이라 믿었습니다. 당신의 연민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기를 거부했던 마무리를 스스로에게 선물했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통제력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무적이라는 환상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그들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성장과 명료함, 그리고 잠재력보다는 평화를 선택한 당신의 결정을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 순환을 깨뜨리는 것은 그들이 결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다. 고통스러운 한 챕터였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챕터를 다시 읽는 것을 멈췄을 때 그들의 캐릭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을 잃어서가 아니라 영원히 통제할 것이라 믿었던 그 게임의 순환 자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에너지 공급을 중단했을 때 그들의 모든 환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지만 실은 소유욕이었습니다. 열정이라 불렀지만 실은 조종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진실을 깨닫는 것이 그들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순환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을 통해서만 존재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그리워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대상, 에너지를 공급받던 대상,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공감인에게 접근할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패턴을 넘어 자기 자신을 선택한 그 순간 당신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남김없이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마치 내 감정이 상대방을 위한 연료로 쓰이는 것처럼 만날수록 공허해지는 관계를 경험해 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가 그들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던 공감 능력자를 극한으로 몰아붙인 뒤 오히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기로 결심한 것, 즉 노 콘택트를 선언한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마지막 힘을 다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스펀지가 되어주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그만두기로 선언한 순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환상의 성전체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인이 마침내 이제 그만 일하고 말했을 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자신의 뒤틀리고 공허한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해주던 유일한 존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통제와 찬사, 그리고 비대해진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 플러그를 뽑아버린 순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유지시켜주던 에너지원의 죽음이었습니다. 본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베푸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그리고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조건 없이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관계를 중시하고 정이라는 깊은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이러한 성향은 더욱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당신의 따뜻한 공감 능력과 깊은 정을 자신의 생존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어둠 속에서 등을 돌릴 때 나르시시스트는 홀로 남겨진 어둠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끝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며 더 이상 응답 없는 통제의 유령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 콘택트가 가진 힘입니다. 그것은 기생충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수없이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차가웠나? 너무 가혹했나? 하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구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주기 위해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 당신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 다녔던 단 한 가지, 바로 텅 빈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차마 들여다볼 수 없었던 진실의 거울일 뿐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당신의 반응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 모든 논쟁, 필사적인 해명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의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중요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분노하면 그들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분노는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엮여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존재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더 세게 찔러보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그것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려고 하면 거짓 약속으로 당신을 다시 유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혼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오보다 무관심이 그들을 더 두렵게 합니다. 증오는 여전히 관계의 한 형태이지만 무관심은 그들에게 존재의 소멸, 즉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는 스크린이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의 모습이었고, 당신의 관심은 그들의 화폐였으며, 당신의 인정은 그들의 텅 빈 자아를 지탱하는 동아줄이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사라지자 그들의 거짓된 자아는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설명을 멈추고 노력하기를 멈췄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들어본 가장 크고 명확한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명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꿰어내려 할 것입니다. 분노, 죄책감, 거짓된 연약함 등 감정적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링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그 어떤 무기도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닻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당신의 감정적 존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드러움과 관용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드러움은 더 이상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우적거리고 발악하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당신의 무반응은 그들의 통제력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목적까지도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이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는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 위에 스스로 서본 적이 없기에 그들은 무너집니다. 당신의 빛이 사라지자 자신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며 무너집니다. 당신의 반응이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환상을 지탱하던 기반이었음을 깨닫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반은 사라졌습니다. 노 콘택트는 나르시시스트의 생명줄인 통제를 끊어버립니다. 통제는 그들의 마약이었고 당신은 그 마약의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원한 게 아닙니다. 지렛대를 원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버튼이 무엇인지, 무엇이 당신을 무너뜨리는지 알아내서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잊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지배를 위한 조용한 전쟁이었고, 모든 달콤한 말에는 갈고리가 숨어 있었으며, 모든 사과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보다 세 걸음 앞서 당신의 표정을 읽고, 당신의 다음 행동을 계산하며, 당신의 감정을 비틀어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현실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당신이 모를 때 그들은 스스로 진실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게임이었고 그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 콘택트를 시작했을 때 당신은 단순히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시스템 전체의 전원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조종에 동력을 공급하던 코드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침묵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박입니다. 그들은 침묵의 죄책감을 씌울 수 없고 침묵과 논쟁할 수 없으며 벽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물어집니다. 즉시는 아니더라도 필연적으로 무너집니다. 통제력을 잃었고 당신은 다시 돌아와 그것을 건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 없이는 체스를 둘 수 없는데 당신은 이미 체스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버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잔인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는 그들이 당신이 결코 찾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공허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얻으려 노력하지 않았던 선물이었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의 혼돈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내려앉으면 그들이 묻어두었던 수치심과 죄책감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대신 그들은 더 심하게 비난하고 더 깊이 증오하며 더 빠르게 추락합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거나 당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는 등 자신의 머릿속 소음을 잠재우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에너지가 채워주던 빈자리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 공감인의 에너지는 대체 불가능하며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공감인에게는 나르시시스트가 갈망하고 소비하는 희귀한 치유의 기운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들어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저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지 않은 상처까지도 느꼈습니다. 그런 에너지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주었던 것을 줄 사람이 100명은 더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배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흔하지 않으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절대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거나 조건을 걸고 베풀거나 그들의 감정선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너질 때 당신이 어떻게 위로해 주었는지, 폭풍 속에서 어떻게 곁을 지켜주었는지, 떠나야 할 모든 이유를 주었음에도 당신이 어떻게 나타나 주었는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불처럼 타오릅니다. 다시는 그런 것을 얻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했을 때 당신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었던 당신의 방식, 그 방식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 명확함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치유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마다 당신은 돌아왔고 상처를 줄 때마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복종으로, 당신의 충성을 약점으로 착각했습니다. 사랑 폭탄을 퍼붓고 평가절하하고 버리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환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소진되어 갔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말을 멈춘 것이 아니라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춘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무기, 바로 당신의 공감 능력을 내려놓았습니다. 노 콘택트는 복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정신이 그들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은 그들의 전략 전체에 충격파를 보냅니다. 이제 문은 닫혔고 대본은 불탔으며 무대는 텅 비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희망에 기댈 것이라 믿었습니다. 당신의 연민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기를 거부했던 마무리를 스스로에게 선물했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통제력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무적이라는 환상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그들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성장과 명료함, 그리고 잠재력보다는 평화를 선택한 당신의 결정을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 순환을 깨뜨리는 것은 그들이 결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다. 고통스러운 한 챕터였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챕터를 다시 읽는 것을 멈췄을 때 그들의 캐릭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당신을 잃어서가 아니라 영원히 통제할 것이라 믿었던 그 게임의 순환 자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에너지 공급을 중단했을 때 그들의 모든 환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지만 실은 소유욕이었습니다. 열정이라 불렀지만 실은 조종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진실을 깨닫는 것이 그들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순환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을 통해서만 존재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그리워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대상, 에너지를 공급받던 대상,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공감인에게 접근할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패턴을 넘어 자기 자신을 선택한 그 순간 당신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남김없이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마치 내 감정이 상대방을 위한 연료로 쓰이는 것처럼 만날수록 공허해지는 관계를 경험해 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가 그들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던 공감 능력자를 극한으로 몰아붙인 뒤 오히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기로 결심한 것, 즉 노 콘택트를 선언한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마지막 힘을 다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스펀지가 되어주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써놓은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그만두기로 선언한 순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환상의 성 전체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인이 마침내 이제 그만 일하고 말했을 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자신의 뒤틀리고 공허한 정체성의 의미를 부여해주던 유일한 존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통제와 찬사, 그리고 비대해진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 플러그를 뽑아버린 순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유지시켜주던 에너지원의 죽음이었습니다.
본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베푸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그리고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조건 없이